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에겐 나를 지켜낼 힘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쉬지아 회의 지음, 한유진 옮김, 예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한 번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남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남들만큼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만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스스로 흡족해야 합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심으로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는데도 재미없고 공허하다면 그 열정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루빨리 자신을 돌보고 회복시켜야 하는데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책은 어제보다 당당한 자신이 되어서 내일을 바꿔나갈 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버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을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족쇄를 차고 삽니다. 수없이 많은 족쇄에 얽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 어려서부터 훈련된 몇 가지의 족쇄를 쉽게 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마음속 족쇄를 들여다보고 그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어제의 나로부터 자유로운 삶, 어제의 삶보다 나은 삶을 원한다면 반복해 달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주성을 가지고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의 강도와 노동 시간은 부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를 이해하며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주도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그들은 원행 트랙터 위를 달리기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 물결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세상을 선도하는 부자들은 자질구레한 일처리에 시간을 쏟기보다 세상을 조망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는데 더 긴 시간을 소비합니다. 걱정과 조바심, 완벽에 대한 강박, 시간 낭비를 하다 보면 낙담하고 좌절하다 자신을 의심하고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필요한 것은 기술을 넘어서는 통찰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캐캐묵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테면 성실함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어린 시절 개근하면 상을 받았듯이 맡은 일을 완수하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희망에 차 있다면 언젠가 현실에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는 까닭인데요. 구시대적 기대는 필연적으로 좌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빈둥대며 자유로운 공상과 사색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노는 시간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그런 한가로운 시간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봇이 인간을 넘어설 수 없는 분야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일 텐데요. 타인의 마음을 읽고 배려할 줄 아는 능력은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욕구를 읽을 줄 안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시대에 최적화되어야만 합니다. 단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공부는 낡은 행위입니다. 더 많이 아는 것, 더 잘 외우는 능력은 내세울 만한 강점이 되지 못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통찰력과 상상력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관리하는 능력,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넘실대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용하는 능력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핵심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재능을 깨우고 시야를 넓힐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완벽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을 지향하는 사람은 발전을 갈구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안정에 집착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을 거듭합니다.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열정과 재능에 온 관심을 쏟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며 비웃음을 살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1%의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반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완벽해 보이기만을 원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완벽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하루 종일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결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최고여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는 속박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며 대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의외성은 인생의 섭리이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쉽게 수용하지만 완벽주의자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 괴로워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인간일 뿐인데요.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박한 삶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듭짓지 못한 일은 아무리 훌륭해도 미완의 상태에 불과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99%를 해내고도 남은 1%를 채우지 못해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주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 중 하나인데요.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다운 것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며 사랑하는 일들에 정력을 쏟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와 직결되는 20%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그리고 그만두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가치는 적은데 시간은 많이 소요되는 일, 당장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 등은 우리의 업무에서 별로 중요치 않은 80%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80%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련된 업무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뒤로 미루거나 취소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발성이란 한마디로 원해서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자기 실현을 위해 발휘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발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자신을 잃지 않고 용기를 발휘하게끔 합니다. 불평하지 않으며 자신의 본 모습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발성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인생에 임하도록 합니다. 내 것을 남에게 기꺼이 주도록 하며 그럼에도 미련을 가지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주성이 자신을 되찾는 방법이라면 자발성은 나를 승리로 이끄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심을 다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열정과 목표를 향해 기꺼이 험난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자발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일과 생활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열의를 가지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의욕을 잃어버리는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는가? 이러한 자기 이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며 자아의 핵심을 향해 계속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설득하려면 친해져야 합니다.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설득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변화하고 싶다면 왜 바뀌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방법을 자신이 납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과 대화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작심삼일로 끝난 일이 있다면 왜 이렇게 빨리 포기했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잠재의식까지 그 의지가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 깊은 데서는 귀찮다,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내면을 설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 스스로 변화하고 싶다면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할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욕구가 사람을 움직이는데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의 욕구를 깨워야만 합니다. 무기력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실감하고 좌절감을 느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좀처럼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일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면 희망과 불안 사이 어디쯤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관심과 흥미가 느껴지는 일들을 쭉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과 관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 완전히 다른 직종의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흥미로운 일이 있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목록을 적은 후에는 그러한 일들에 관심이 가는 이유를 찾아서 써보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하게 재미있어 보여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등은 부족합니다. 왜 재미있어 보이는지, 어떻게 돈을 벌 것 같은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나에게 의욕을 북돋아주는 일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흥미거리 또는 열정의 대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상 속 보상으로 성취욕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가능한 한 뒤로 미루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부터 공략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전반에서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면 일상의 소소한 목표들을 설정해 보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매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기, 하루에 한 명씩 소중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안부를 묻기, 2페이지 이상 책 읽기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으나마 성취를 맛보는 것인데요. 사람은 자신이 그려오던 계획이나 꿈꾸던 일을 상상한 대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들어 있던 성취욕을 깨우는 것 또한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의지를 탓하기 전에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변화의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고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행동도 사고도 바뀝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사업을 꿈꾸거나 투잡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작은 사무실을 얻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 하나를 오피스로 정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단순히 적게 먹겠다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밥그릇 자체를 작은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다면 기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방법입니다. 목적이 삶을 변화시키는데요. 성공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발성은 자기 결단과도 같습니다.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자발성의 특징입니다. 삶은 주어진 환경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패는 타인의 눈으로 쉽게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에 결정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스스로 내 운명의 길을 잡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란 인생관을 가지고 인과 법칙을 믿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행동함으로써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운명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인생관이 뚜렷한 사람은 삶을 멋지게 활용하고 더 나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갑니다. 잠자던 재능과 욕구를 발견함으로써 폭풍과도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꿈에도 복리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꿈은 원대하게, 목표는 디테일하게. 이 말은 우리를 이상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마법의 법칙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네 걸음이 되는 복리의 법칙은 꿈을 향한 길에도 적용됩니다. 꿈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괜찮습니다. 꿈에 다가가기 위한 목표는 보다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외에는 어떤 정보도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인지 자신의 직감이 과연 맞을지 불안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망설이다가 기회를 잃는 것보다는 100배나 낫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다가올 틈이 없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경험이 사람을 성장시키며 운명을 전진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 자리에서 삶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인지 하려고 들지 않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이 부족하다면 조건을 극복하거나 우회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돈이나 시간을 만들 방법은 정말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방법은 있을 듯한데 두렵다거나 지금 내 처지로는 무리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려고 들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에게 결단을 내릴 용기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처지를 비관하며 자기를 비하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또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 더는 삶의 의욕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실감이나 좌절감, 고통 같은 감정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정도로 큰 것이었는지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인생을 낭비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기력과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 아픔을 필요 이상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태도가 자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대체로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치원 때에는 고만고만하던 아이들의 인생이 수십 년 후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을 어떤 식으로 여기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태도가 성품이 사람을 만듭니다. 스스로의 품위와 가치를 드높일 때 존엄은 비로소 빛이 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걸음이 끈기가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